주실 우리 김홍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집에서 주택인데요. 이렇게 나올 때 대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이제 길 위에 턱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물이 차서 이제 저를 안내하는 분이 잠깐 사이에 옷이 홈박 젖었어요. 저도 문 열고 타는 순간 그 우산을 씌웠는데도 구두가 그 물에 젖고 옷이 많이 젖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이제 강남 일대는 전부 차가 둥둥둥 떠 있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 새벽 7시에 강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기업하는 분들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인데 그 102명이 그 모임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 도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간이 나올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정말 102명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행복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제가 좀 변했죠. 왜냐하면 머리 색깔을 코로나 때문에 염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염색을 안 하는 거 하나만 놓았는데 하나만 버렸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때 이제 주변에서 왜 샴푸를 하면은 머리가 점점점 색깔이 변한다는 거를 보내줬는데 제가 안 하겠다. 그냥 살겠다. 자, 어떤 제자들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멘토 그룹하고 모였는데 미수루라는 제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참 은발이 멋있습니다. 근데요 흰머리가 멋있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럴 텐데 은발이라고 한마디 단어를 바꿨는데 그 녀석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탁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은발이 잘 어울립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은발에 홍안이 참 멋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야 이게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요 어디 가면은 아까 우리 그 부원장님께서도 그랬어요. 옛날보다 확실히 젊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닐망정 듣는 저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제가 정말 젊어져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근데 이제 제가 시골에 그 고향에 이렇게 가면은 옛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동네 꼬마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도 참 별 수 없다. 폭삭 늙었네. 저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시골에 갈 때 이러고 갈 일이 없잖아요. 아주 편한 옷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모자 썼다가 벗고 뭐 이제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이니까 야 폭삭 늙었냐. 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고 왜 그렇게 제가 엉망진창으로 피부도 나빠졌고 이렇게 느껴져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누구를 칭찬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엄한가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6일 날 교황성화의 특별 초청을 받아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국가 원수만 만날 수 있는 그 바오로 6세 아련실에서 교황성화를 뵙고 묵주를 축성해서 주시고 감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이제 성집사성 장관이죠. 그분이 저를 별도로 소개하시겠다. 그러면 별도로 소개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 그 이태리어로 하니까. 옆에서 통역하는 신부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김아무개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고 논산에 가면 김홍신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쓴 책, 제가 쓴 책이 137권이거든요. 137권을 썼다 그러니까 교황께서 교황답지 않게 엄지척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엄지척. 그래서 그 사진이 교황청에서 도착해가지고 제가 교황성화 옆에 그 다음에 교황성화 그 옆에 유흥식 추경인 그 옆에 김홍신 문학관을 지어준 후배고 영화 탄생이라고 지금 아마 카톨릭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그 후배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황청에서 시사회까지 했어요. 그렇게 이제 4시 사진을 찍은 걸 김홍신 문학관에 이제 대형으로 해서 이제 걸개로 이렇게 해놓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인은 대단한 문화민족이다. 그 다음에 한국인은 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 웃음을 선사한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기도를 하셨다. 앞으로도 기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의 평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이러면서 그 한국인에게 그 존경을 표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늘 웃으며 사세요. 이게 마지막 그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이제 나중에 결론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늘 웃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미련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예민하고 잘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얘는 웃는 줄 알고 몸속에서 엔돌핀하고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있어요. 그 암세포를 얘가 핏줄을 타고 돌면서 암세포가 있으면 이 NK세포는 끌어안아서 같이 죽어버려요. 내가 NK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NK세포는 제일 많이 만드는 게 근육입니다. 사람은 근육이 어디가 제일 많으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게 잘 걷기만 해도 NK세포가 생기는데요. NK세포는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오셨다가 춥지만은 이렇게 걸어가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고급 승용 차서 기사가 내려서 탁 사모님, 사장님 타시죠. 그렇게 해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걸으면은 그 노동입니다. NK세포가 안 생겨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난 지금 그 비타민들을 공짜로 먹고 근육을 공짜로 만들어서 나는 NK세포가 나와서 나는 암세포를 얘들이
해결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운동이 돼, 스포츠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집트 교훈에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보낼 때 딱 두 마디밖에 안 묻는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디로 갈까요? 저하고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이대로 살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저는 그러면 잘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가 체면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자꾸 체면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왜 한국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하고 비교해서 지금요. 살만합니까? 더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천국에 이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절대 빈곤 국가였죠. 그 다음에 남의 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서 속국 노릇을 했죠. 강대국 틈바구니였죠.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죠. 남북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야 되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상공 50 클럽이 됐어요. 3만 달러를 돌파하고 5천만 민족이 된 세계 7번째 나라인데 앞에 6개 나라는 다 식민지를 거느렸고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인데 작년에 유엔 기구에서 선진국 칭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로마에서도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서울대학이겠죠. 제1대학이 한국학과에 무려 50대 1을 올해 50대 1이었습니다. 그 전 세계에 지금 한글 학교가 대만원이에요. 선생님이 모자라서 지금 난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만 몰라요. 그러면 뭐냐면 왜 우리만 모르느냐면 우리는 지금 내 문제에 내 문제를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 어디에 있죠? 행복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근데 묻지 않으면 어디 있을까요? 전부 남이 가지고 있고 마음 밖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 자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명답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제가 다 알아요. 첫째, 인물이 기가 막히게 태어나서 누구든지 나만 보면 홀랑반하게. 둘째, 두뇌가 너무 좋아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수석. 그럼 내가 내 인생은 뭐 엄청나게 바뀌겠으리라. 셋째, 건강 상태는 너무 좋아갖고 그 젊은 시절에 그 건강, 이게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뭐 코로나 따위는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늘 뭐가 더 먹어도 살도 안 찌고 피부는 뭐 늘 그냥 그 소년 시절처럼 그렇고
넷째, 돈은 써도 맨날 나무 돌아서 처치를 못하고. 다섯째, 결혼할 땐 상대가 오직 나만을 섬기고 떠받들고 존중하고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여섯째, 아이를 낳았더니 효성이 지극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부모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고. 일곱째, 세상에 나갔더니 모두 다 나를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떠받들고. 이게 가능해요? 태어날 수가 없잖아.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명답으로 하면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명답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전부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노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이제 식사하시고 양치질을 하실 때 초침 있는 시계를 놓고 양치질 한번 해보세요. 3분 무지하게 길어요. 양치질 3분 정말 3분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3분이 그렇게 긴데 안 해도 그만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는 1시간이 짧아서 연장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노래방은 재미가 있어서 그렇고 양치질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양치질을 재밌게 하려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조그만 녹음기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듣고 싶은 노래, 배우고 싶은 노래를 녹음을 해놓으면 보통 한 3분, 한 30초 정도 돼요, 노래가. 통상. 더 긴 것도 있지만. 그걸 틀어놓고 노래를 끝까지 들으면서 양치질을 하면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괜한 걸 여쭤보나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거울 보고 혼자.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세요?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례를 이제 잘 안 쓰는 편인데, 그래도 어쩌다가 제자들이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래요. 부부싸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전부 안 한대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건 한번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늘 서로 존중하고 떠받들고 아끼고 살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물건끼리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아시겠죠? 부부는 싸워야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보니까 남들은 안 싸우는 것 같고 나만 싸우는 것 같죠? 천만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 녀석이 취업할 때죠. 한참 전이죠. 그 회사 총무이사가 제 팬이었어요. 저는 모르죠, 그 당시는. 근데 총무이사가 아무개 아들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에다가 뭐 직업 이런 거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아무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총무이사가 당황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저 줄에서 주기로 했고 어려서 맛있는 것도 사줬고 용돈도 줬습니다. 아니 평생 용돈 주고 거들고 뭐 옷 사주고 하면 저예요. 그 형은 몇 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무이사가 저는 김홍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숨도 안 쉬고 예, 안 살아보면 몰라요. 여러분 저하고 안 살아봐서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비교법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 비교해 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남을 보면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런 거, 그것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그럼 이제 노는 걸 한번 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노래방 가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서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면 즐겁죠. 근데 돈 받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즐거운 척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노동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제 그 여성 골퍼들이 세계적 아닙니까? 그 골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같이 추운데 오늘 같은 날도요, 골프장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한국인들이 겨울에 골프하는 거 보면 놀래요. 근데 골퍼는 돈을 내고 걷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 꼭두새벽에 눈비 맞으면 돈을 잃어도 악을 쓰고 또 가요.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걷잖아요. 근데 캐디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게 노동이니까. 캐디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영어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침팬지는 사람하고 DNA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나요. 근데 이 침팬지 15살 먹은 아이는 사람으로 보면 4, 5살 먹은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4년 동안 가르쳤더니 4년 가르치고 나서 4년 뒤에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네. Let me out. 날 놓아줘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OECD 국가에서는 늘 꼴찌예요. 그리고 세계 143개 국가를 조사하면 100등이 넘어요. 이렇게 괜찮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이유가 뭐냐면 자꾸 비교를 해요. 학력, 인물, 집안, 재산, 아파트, 자동차 뭐 뭐든지 다 비교를 해요. 그 비교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왜?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계속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했는데 개인은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한국이요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점을 치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초년 고생하셨구먼. 부모 덕이 참 지지리도 없으셨고 죽을 고비 참 여러 번 넘기셨고 지금 밥술이나 참 잘 드시네요. 그럼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년간 어떻게 했어요? 연습생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10년이 아니라 벌써 20, 30년 동안 연습생처럼 죽기 살기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경제적으로나 뭐 아파트나 이런 환경이나 먹거리는 좋아졌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남녀를 합하면 지금 82, 3세쯤 될 거예요. 여성은 평균 수명이 좀 길고 남성은 좀 짧죠. 그런데 한국인은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삽니다. 우리나라 1년간 의료 총비용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조사에 의하면은 약제비가 무려 22조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자주 하는데요. 여행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밥 먹고 나면은 약을 한 주먹씩 드세요. 여러분 댁에 가서 약상자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유가 있어요. 2009년도 노벨 의학상 받은 이론인데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손톱이 있죠. 손톱처럼 세포 끝에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2009년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세포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서 죽을 때 되면 이게 아주 얇아져요. 그리고 이 텔로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텔로머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빈손에 여기 장갑을 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텔로머라제예요. 근데 한국인 조사해 보면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텔로미아가 빨리 짧아졌고, 그 다음에 텔로머라제가 빨리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뭐예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병자로 사는 시간이 길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서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남의 힘에 의해서 생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육신은 낙엽 같아요. 그래서 가을 단풍이 이렇게 떨어지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밟혀도 밟히죠. 우리 대학에 가보면 이렇게 은행나무 잎이요, 가을 첫살이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거 이제 밟고 다녀도 지들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육신은 낙엽 같고 영혼은 먼지처럼 변해요. 영혼은 먼지처럼. 그러면 먼지는 남도 해코지하고 나도 해코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돈 내고 스포츠센터 가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이 편안해요? 고달파요? 몸을 고달프게 해야 몸이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몸을 힘들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조금 고달프게 해줘야 돼요. 너무 편하려고만 하면은, 그게 편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넋을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고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행복하기 위한 고심. 이건 필요한 것이죠.